지금부터 이제 공부해 볼 건데, 그럼 이제 유량과 질량을 공부하기 전에 여기 이제 수요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요 따로 공급 따로 공부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럼 이제 공급을 해야지, 공급. 이제 그럼 여기다 공급 해볼까요? 자, 그럼 공급의 개념, 이제 공급으로 오면 공급의 1번 공급의 개념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일정 기간 동안에 아파트를 팔고자 하는 욕구,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이게 공급이야. 그럼 공급도 일정 기간 말했죠? 그럼 유량이야. 공급 팔았습니까? 안 팔았습니까? 안 팔고 팔고자 한다는 거야. 팔고자 한다. 내가 아파트를 팔았다. 그럼 공급이 아니라 아파트를 팔고자 한다. 이걸 공급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공급은 아직 안 팔았으니까 사전적입니까? 사후적입니까? 사전적. 그러니까 수요든 공급든 전부 다 사전적이야. 그럼 수요에서 구입한 그러면 틀린 말이라고 그랬죠? 그럼 공급에서 판매한 그러면 뭘까 있을까? X. X라고. 그러니까 패턴이 똑같다는 거야. 그럼 뭐 굳이 공부할 필요 없죠. 여기다가. 그러면 이제 공급에서도 판매한 그러면 틀린 말이다. 이렇게 판매한 이렇게 나오면 그것은 X가 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수요는 구입의사와 지불 능력 이 두 가지를 갖췄을 때 유효수라고 하고 그 유효수에만을 수라고 그래. 근데 거기 필기노트 보면 밑에 뭐라고 나냐면 참고피시하고 예비적 수요, 잠재적 수요라고 나와. 예비적 수요, 잠재적 수요. 그 참고 표시된 것은 그냥 참고사항이지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물론 그거 딱 한 번 나온 적 있어요. 그럼 예비적 수요, 잠재적 수요는 뭐가 예비적 수요, 잠재적 수요냐면 내가 아파트를 사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 돈이 없는 거야. 그럼 아파트를 사고 싶은 마음도 있고 돈도 있어야만 유효 수요야. 그게 수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효 수요만을 수요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아파트를 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돈이 없어요. 근데 그것은 수요가 아니야. 그래서 무늬만 수요야. 예비적 수요라고 그래. 그러니까 예비적 수요라고 했는데 그 수요가 붙었다 수요가 된 게 아니라 유효 수요만 수요라고 그래. 그럼 예비적 수요는 수요가 아니라 이거는 앞으로 수요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이 중개사입니까? 중개사 예비입니까? 예비잖아요. 그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광주에서 아파트 5억짜리를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근데 사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거 있는 거예요. 의사 있어요? 근데 돈이 없어. 5천만 원밖에 없어. 5억 있어야 되는데 5천만 원밖에 없다. 그럼 은행 가서 대출 받았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5억 해줬다. 그러면 그때는 유효수요가 되는 거야. 근데 내가 5천만 원 있는데 은행 가서 대출 받아가니까 은행에서 1억밖에 안 해준대. 그러면 내 돈 5천만 원하고 은행 또 1억 해봐야 1억 5천밖에 안 돼. 그럼 5억을 도저히 지불할 수 없다고. 그런 수요가 예비적 수요라고. 그래서 수요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야. 무늬만 수요란 말이에요. 그렇게.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중요하니까 비롯해놨잖아요. 그럼 이제 공급으로 봐요. 공급은 내가 아파트를 팔고 싶은 마음은 있다. 근데 해서 무조건 공급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아파트를 사러 왔다고 그래. 제가 광고한다고 아파트 팔겠습니다. 광고했어요. 근데 실은 아파트가 제가 없습니다. 근데 아파트를 팔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광고 보고 저한테 오는 거야. 아파트 파세요 왔다고. 내가 돈 10억 가져왔으니까 아파트 파세요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냐면 아파트 없는데요 그런다고. 그럼 제가 아파트를 팔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아파트 없죠. 그럼 공급이 될까 안 될까? 공급이 돼요. 된다고. 왜 그러냐면 봐요. 아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5천만 원밖에 돈이 없다. 근데 아파트를 사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럼 5억짜리인데 5천만 원밖에 없으면 내가 수요가 될 수 없죠. 네, 5억이 없으니까. 근데 은행에서 4억 5천을 빌려주면 수요가 되잖아요. 내가 지금 내 주머니에 돈이 없다 하더라도 수요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되니까. 자, 그럼 공급으로 가볼까요? 내가 아파트를 팔겠다고 분양 광고를 냈어요. 여러분이 사겠다고 왔습니다. 근데 아파트가 내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공급이 되는 거예요. 왜? 만들어주면 되니까. 만들어주면 되니까. 여러분들 아파트 분양받을 때 아파트 있는 상태에서 분양받아요? 없는 상태에서 분양받아요?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 만들어주면 되니까. 그럼 공급이 되려면 내가 아파트를 팔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지금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공급되는 거지만 아파트가 없다 하더라도 만들어주면 돼. 여러분하고 제가 아파트 사러 가면서 계약서 했어. 그다음에 중도금 언제 한다. 잔금은 언제 지불한다. 잔금 지불할 때까지 만들어주면 되잖아. 그럼 공급이 되려면 팔 의사와 판매 의사와 아파트를 만들 능력만 있으면 돼. 제가 쓰지 않는 이유는 쟁점이 되지 안 나오니까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럼 수요와 공급의 개념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수요는 일정 기간 유일한 개념이다. 그다음에 사전적 개념이다. 유효 수요다.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에 팔고자 한다. 판매한이 아니라고. 팔고자 하는 사전적 개념이다. 그다음에 막연히 내가 아파트를 팔고자 한다는 게 아니라 팔고 싶은 마음과 생산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을 유효 공급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수요, 공급의 개념에서 둘 다 사전적 개념이라는 거. 수요, 구입한 나오면 틀린 말이고, 공급, 판매한 나오면 틀린 말이라는 거, 요거 기억하고. 그다음에 뭐 공급을 굳이 가자면 뭐 유효 공급 그래요. 이거 쓸 필요 없어요. 이거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수요든 공급이든 이제 중요한 사항은 유량이야, 유량. 수요도 유량 개념이고 공급도 유량. 공급 일정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하잖아요. 유량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수요 공급의 개념이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제 유량과 저량을 알면 수요 공급 개념이 이제 마무리된단 말이에요. 이제 유량과 저량을 이제 보러 가면 유량과 저량이 유량 개념과 저량 개념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별표 3개짜리란 말이에요. 오늘 별표 3개짜리 처음 나왔어요. 자, 여러분 자료 12쪽에 가운데쯤에 유량과 저량에서 거기 표가 하나 나왔을 겁니다. 그게 이제 별표 3개짜리. 그럼 이제 유량과 저량은 시험에 나오면, 유량과 저량이 시험에 나오면 우리에게 3가지를 물어봅니다. 자, 첫 번째, 유량과 저량의 개념 물어봐, 개념. 그러니까 유량이 무슨 뜻인데요? 저량이 무슨 뜻인데요? 이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유량과 저량을 구분해 보라고 그래요. 구분. 자, 이 구분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유량과 저량은 경제학에서 나온 말인데 경제학 책을 딱 넘기면 가장 먼저 수요, 공급, 가격, 소득, 인구, 재산, 가치, 자본, 부채 이런 말이 나온다고. 그 말들을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2개로 나눠 유량 개념과 저량 개념으로 나눈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자산을 딱 줘. 자산을 던져주면서 이 자산이 유량인지 저량인지 구분하십시오. 그게 구분이에요. 인구를 주면서 요 인구라는 개념이 유량 개념인지 저량 개념인지 구분하십시오. 그게 이제 구분이란 말이에요. 요 구분이 열 몇 번 나와요. 요 유량의 개념이 뭐냐, 저량의 개념이 뭐냐, 요 2번 나오고 요 구분이 열 몇 번 나오니까 유량과 저량에서는 요 구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사례라고 있는데 요 사례는 나중에 제가 심학습할 때는 한번 언급하는데 요거는 우리 시험에서 딱 지문 한번 나와. 지문 한번. 그러니까 결국은 유량과 저량에서는 무엇을 내냐면 요 유량과 저량을 구분하라는 거야. 그래서 표를 만들어 놨잖아요. 표를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표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 제가 유량으로 써놨잖아요. 유량 개념. 그다음에 저량 써놨잖아요. 저량. 그럼 유량 밑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신규 생산 거래 변동 나오죠. 그게 유량 개념이란 소리야. 그것들을. 그다음에 저량 밑에는 기존 중고 재고 나왔죠. 그것들이 저량이다 이 뜻이라고. 그러니까 신규 딱 나오면 유량이냐 저량이냐 물어본다고 시험에서. 그럼 신규 나오면 유량이다. 생산 나오면 유량이다. 거래 나오면 유량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거 이제 암기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뭐라고 막 써놨잖아요. 저량도 써놨죠. 요 2개를 이렇게 박스 주고 나서 이 중에서 유량은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이제 암기해야 돼, 암기. 그럼 유량을 다 암기하면 굳이 저량을 암기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죠. 유량 아니면 저량이니까. 근데 유량이 10개가 아니라 유량이 무수히 많아요. 그러니까 유량이 무수히 많으니까 죽을 때까지 다 못 외운다고.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몇 가지 중요하게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온 거 그거 몇 가지만 외우고 나머지 것들은 생각을 하셔야 돼. 아, 이게 유량인가 저량인가?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봐요. 요 유량 개념이 뭐냐? 유량이 뭐냐? 요 개념이 요 유량은 영어로 플로우라고 하고 저량은 영어로 스탁 그래요. 요거 이제 경제학 책에 요거 설명할 때 어떻게 나오냐면 저수지에서 물을 뺐다, 수도꼭지가 어떻다, 막 수도꼭지 잠궜다, 저수지 그러거든요. 저수지. 그러면 저수지에 물이 고여 있죠. 요 저자가 저량할 때 저자입니다. 저자가. 그럼 저수지에 고여 있는 물은 저량이라고 그래. 고여 있는 물은. 근데 이제 이 저수지에 물이 넘쳐서 이렇게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 요 흘러내린 것은 이제 유량이라고 그래. 흐를 유자 써서 유량이라고 그래. 그런 말들이 막 경제학 책에 나온다고. 우리 책 요 기본서 보면 이런 말을 써놨어요. 이런 말을. 기본서 보면 이런 말 비슷한 말 써놨어요. 그거 다 찢어버려요. 그걸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고. 그럼 요 유량이 뭐가 유량이냐면 일정 기간 요 개념이잖아요. 그럼 유량은 이거 옆에 써놨잖아요. 일정 기간. 요 일정 기간을 말했을 때 의미가 전달돼. 지금도 무슨 말인지 여러분 몰라. 자, 요거
봐봐요. 어떤 게 유량이냐면 어느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선생님은 소득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래요. 그럼 소득이란 말 나와. 소득. 요 소득이란 말 나왔습니다. 소득. 소득이 얼마 되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2,730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물어본 분이 뭐라 하냐면 그 돈 벌어서 다 어디다 써요? 그런다고. 2,730이라 하니까. 근데 그분은 저의 한 달 소득이 2,730을 생각한 거야. 그래서 저는 연봉이 2,730이야. 그럼 제가 2,730이라는 소득은 앞에다가 1년이냐 한 달이냐 이걸 말하지 않으면 많다 작다가 판단이 안 된다고. 이렇게 앞에다가 한 달 동안 1년 동안 일주일 동안 요걸 명시했을 때 이게 많다 작다가 판단되는 것들 요 일정 기간 말했을 때 한 달 동안 말했을 때 그런 것을 유량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 여기 소득 2,730이다. 그러면 한 달이냐 1년이냐 해야지. 소득이 얼마예요? 2,730이요. 한 달에? 예, 한 달에. 그 돈 벌어서 뭐예요? 이렇게 하잖아. 2,730이요. 그러면 한 달에? 아니요. 연봉이요. 그러면 애잔한 눈빛으로 보겠죠. 고생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소득이라는 개념은 전부 다 유일한 개념이에요. 의미하셨죠? 자, 그런 거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럼 여기 이제 소득을 갖다가 주죠. 소득. 소득 주면서 유량이냐 전량이냐 구분하라고 한다고. 소득 주면서. 그럼 소득은 유량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볼게요.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뭐라 하냐면 선생님 재산이 얼마냐고 물어봐요. 그럼 이제 재산이 얼마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두 가지 해볼게요. 1번하고 2번. 그 중에 하나 선택해봐요. 어떤 게 옳은 말인지. 당신의 지금 재산은 얼마입니까? 요거하고 당신의 1년 동안 재산은 얼마입니까? 요거하고 1번하고 2번 중에서 어떤 게 적절해요? 1번이 적절해요. 1번이. 지금 재산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당신의 1년 동안의 재산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제가 365가지를 이야기해야 돼. 1월 2일 날은 재산이 10억이었는데 1월 2일 날은 주식 가격이 떨어져서 8억 됐다가 1월 3일 날 로또 맞아가지고 20억이 늘어났다가 그러면 365일 계속 말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요 재산이라는 개념은 기간 개념이 아니고 일정 시점 개념이야. 지금 얼마냐? 12월 30일 날 얼마였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재산이라는 개념은 유량일까 저량일까? 저량. 그 저량이 일정 시점에서 측정될 건다. 의미하셨죠? 예. 그럼 이제 여기에 지금까지 했던 게 개념이야, 개념. 그러니까 유량의 개념은 일정 기간 개념이고 저량은 일정 시점 개념이고. 그럼 우리 시험은 두 번 출제했는데 유량과 저량 개념을 두 번 출제했는데 21회 때입니다. 가장 먼저 21회 때. 요 21회 때 뭐라고 출제하냐면 이렇게 출제해요. 자, 그럼 21회 때 시험 지문 가기 전에요. 무조건 유량이 나오면 일정 기간 해야 되고 일정 기간이 나오면 유량이라 하시면 돼요. 시험지에다가. 그다음에 저량이 나오잖아요. 그럼 일정 시점이라 하면 되고 일정 시점이 나오면 저량이라고 해버리면 돼. 그게 이제 개념이니까. 그럼 21회 때 시험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수요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에 측정되는 스탁 개념이다 이렇게 냈어요. 일정 기간 동안에 측정되는 스탁 개념이다. OX, X. 일정 기간이라 했죠. 그럼 스탁이라면 안 되지. 일정 기간 그러면 유량이니까 플로우든지 유량이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게 이제 첫 번째. 그게 개념 물어본 거야. 그럼 이제 24회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낸다고. 24회 때는 더 직접적이야. 24회 때는 이렇게 출제하기도 출제자가 민망했을 건데 이렇게 출제해요. 뭐요? 유량은 일정 시점 개념이고 저량은 일정 기간 개념이다. OX, X. 그게 두 번 낸 게 유일한 거야. 유일한 저량 개념. 그럼 이제 개념은 끝났어요. 사례는 할 필요 없고. 그럼 이제 구분. 자, 구분은 경제학 책에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그걸 두 개로 나누라는 소리야. 그러면 유량에 해당되는 거 무수히 많고 저량에 해당되는 거 무수히 많다. 그래서 그것을 다 우리가 외울 수 없다. 그럼 유량에 해당되는 것은 무수히 많은데 저하고 1년 동안 7가지를 알고 가야 돼. 7가지가. 그럼 1년 동안 7가지 외우면 되니까 막 지금 외울 필요가 없어요. 신규란 말. 생산, 거래, 변동. 요거 이제 신규 생산 거래 변동 한다고. 신규 생산 거래 변동. 신규 생산 거래 변동이 유량이라는 걸 저하고 1년 동안 공부하면 최소한 20번 듣고 가요. 자, 지금 말하면 이제 4번째 하는 겁니다. 오늘 신규 생산 거래 변동. 4번 했습니다. 신규 생산 거래
변동이 유량이다. 5번 이야기했습니다. 5번? 지금 계속했어요. 신규생산 그러면 6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20번 두고 간다니까 시험 보러 갈 때 20번 최소. 자, 그럼 요거 1번인데 시험은 신규 생산 거래 변동 이제 7번인가 8번인가 하도 많이 했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낸 게 아니라 보면 여러분 5번 가면 신규 부동산 또는 신규주택 공급, 아파트 생산량, 국민 총생산 나왔죠. 그렇고 내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신규란 말이 들어가고 생산이란 말이 들어가면 그것은 유량이야. 유량. 거기 이제 5번에 신규주택 공급 나왔잖아요. 신규주택 공급 또는 신규주택 공급량, 신규 부동산 공급량, 신규란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유량이야. 그다음에 아파트 생산량 나왔거든요. 아파트 생산량이 우리 시험에서 3번 등장해요. 그다음에 신규주택 공급도 3번 등장합니다. 그럼 신규란 말 들어가면 생산이란 말 들어가면 다 유량이야. 자, 어떤 게 맞는가 봐봐요. 자, 1번. 지금 우리 강주의 아파트 생산량은 몇 개입니까? 요거하고 2번은 1년 동안에 우리 강주의 아파트 생산량은 몇 개입니까? 2번이 맞아요. 2번이. 1년 동안에 몇 개 만들었으면 이게 맞는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생산이란 말은 기간 개념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요 생산은 기간 개념이다. 자, 그러면 신규 볼까요? 지금 우리 강주의 신규 주택 공급은 몇 개 됩니까? 요거하고 지난 1년 동안 우리 강주는 신규 아파트가 몇 개나 공급됐습니까? 이 말하고 2번이 맞아요. 2번이. 그러니까 신규하고 생산이 같은 의미라고 한다고. 예? 그래서 신규란 말, 생산이란 말 들어가면 유량이에요. 자, 그다음에 요 거리 볼까요? 지금 제가 매번 지금 그러면 일정 시점 저량이라고. 지금 우리 강주의 아파트 거래량은 몇 개입니까? 요거하고 1월 한 달 동안에 또는 일주일 동안에 우리 강주는 아파트가 몇 개나 거래됐습니까? 그러면 한 달 동안에, 일주일 동안에, 1년 동안에 몇 개나 거래됐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거래라는 개념도 유량 개념이라고. 일정 기간 명시해야 되니까. 자, 변동. 지금 우리 강주의 인구가 몇 명 변동합니까? 그거 안 맞아요. 한 달 동안에 우리 강주의 인구는 몇 명이 변동했습니까? 작년 1년 동안에 우리 강주의 인구는 몇 명이 변동했습니까? 이렇게. 됐죠? 예? 그래서 신규 생산 거래 변동이 유량이죠. 그럼 여기 5번처럼 신규주택 공급, 아파트 생산량만 생산이 아니죠. 국민 총생산, 국내 총생산 이런 거 전부 다 생산이라는 개념이 들어갔으니까 유량이. 그다음에 주택 거래량, 가격 변동, 인구 변동 그게 이제 5번에 쭉 나오잖아요. 이제 이게 유량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신규 생산 거래 변동 이제 9번 했습니다. 요거하고 2번은 여러분의 수입을 생각해봐. 여러분의 수입. 제가 할게요. 저의 수입. 그러면 저의 수입은 한 달 동안의 나의 수입, 1년 동안의 나의 수입이 그렇다고. 그럼 나의 한 달 동안의 수입이 뭘까? 월급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한 달 동안의 수입은 뭡니까? 월급 있잖아. 월급. 그럼 1년 동안의 수입은요? 연봉. 아직 우리 시험은 연봉 안 나왔지만 연봉이 나오면 그러면 그것은 뭐요? 유량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게 월급여가 나왔는데 월급여가 3번 나와요. 그 다음에 임금. 저가 근로자잖아요. 그럼 근로자 임금. 그럼 근로자 임금도 3번 나옵니다. 그게 다 소득이잖아요. 소득. 그 다음에 순용업 소득이라 나왔네요. 순용업 소득. 내가 임대 아파트 사봤는데 그 임대 아파트에서 1년 동안 나온 순용업 소득이 얼마냐. 그러니까 소득이란 말이 들어가면 전부 다 유량이에요. 나중에 이제 배우게 돼요. 가능 총소득이란 말 나오고 유효 총소득이란 말 나오고 순용업 소득 나오고 소득이 들어가면 전부 다 유량이에요. 그다음에 이런 거 더거든요. 작년 1년 동안 현대자동차의 단기 순이익 그러거든. 작년 1년 동안. 그럼 1년 동안 현대자동차의 단기 순이익. 그럼 이 단기 순이익이라는 것은 1년 동안 또는 1, 4분기 동안 이렇게 나온다고. 아마 5월 달이라든지 4월 말경이라든지 5월 초 되면 가끔씩 뉴스에서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1, 4분기 동안. 그럼 올해 4월 말이나 5월 달에 이렇게 나온다고. 1, 4분기 동안 올해 1, 4분기 동안 그러면 3개월 동안 그 말이야. 1, 4분기가 3개월이야. 4, 4분기까지 있으니까 1년이. 그럼 1, 4분기 동안 삼성전자의 단기 순이익은 작년에 비해서 뭐 10% 떨어졌다, 20% 떨어졌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요 단기 순이익은 1, 4분기 동안 3개월 동안 이런 개념이 된다고. 유량이 되는 거지. 그럼 수입에 해당되는 게 이제 쭉 나열하면 나의 소득, 나의 월급여, 나의 임금, 순용업소득, 단기 순이익. 그다음 내가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토지를 빌려주고 1년 동안 지대 수입이 있다고. 지대 수입, 지대, 월세, 임대료 수입, 은행에다 예금했는데 이자 수입, 이런 것이 전부 다 수입에 해당된다고. 그러면 수입에 해당되는 거 굳이 다 외울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수입이 나오면 반대가 지출이야, 지출. 그러면 소비 지출 그런데 요 D가 소비 D가 지출이 생략돼 있거든. 그러면 소비 지출은 한 달 동안의 지출이 얼마냐, 1년 동안의 지출이 얼마냐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가정들은 대부분이 5월 달에 지출이 좀 상대적으로 많아요. 5월 달에 어버이날, 어린이날, 뭐 스승의 날 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출이 좀 많습니다. 그다음에 좀 있으면 지출이 많아질 겁니다. 저도 이번 달에 지출이 좀 많을 것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설 되고 그러면 지출이 많잖아요. 뭐 지출 그러면 이번 달에 지출이 너무 많아 그러잖아요. 이번 달에 그러면 1년 이번 달에 그러면 한 달 동안에 그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유량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출에 해당되는 거 소비 지출. 그다음에 기업은 투자. 현대자동차가 뭐 수소차를 개발하기 위해서 작년 1년 동안 투자 지출이 3천억이다 막 그러잖아요. 그럼 1년 동안 그러면 투자 지출, 요 투자 뒤에 지출이 생략돼 있어요. 경작책은 투자 지출이라고 나와. 투자라는 개념도 지출이니까 유량이죠. 이자 비용 나가는 거잖아요. 이자 비용 요거 지출. 자, 4번. 요 2번의 수익과 3번의 지출을 묶으면 수지가 돼, 수지. 그럼 수지가 나오면 그것도 유량입니다. 그러면 나의 1년 동안 현금이 들어가고 나감. 그게 현금 수지야, 현금 수지. 한 달 동안에 나의 현금 수지는 저희 한 달 동안의 현금 수지는 한 달 동안에 저희 임금, 저희 이자 수입, 저희 임대료 수입, 저희 지대 수입 나가는 거 있겠죠, 지출. 그러니까 현금 수지처럼요, 수지가 나오면 그것은 유량이야. 수지를 우리말로 흐름이라고 그래, 흐름. 요 수지는 한자 말이야. 우리말로 흐름. 그러면 현금 수지 또는 현금 흐름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유량. 유량 많이 써요. 수지라고 끝나고 국제 수지, 무역 수지, 경상 수지. 나중에 2월 달에 이런 거 배워요. 세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 수지로 끝나면 전부 다 유량이에요. 예? 그럼 유량 해당되는 거 다 적정이 됐어요. 자, 뒤에 등자가 붙었으니까 여러 개 있는데 일단 요 7가지야. 어떻게 7가지냐면 신규 생산 거래 변동. 신규 생산 거래 변동 10번 채웠습니다, 오늘. 여기에다가 4개에다가 수입, 지출, 수지. 그래서 7가지 오는 거라고. 자, 그럼 이제 저량. 저량은 유량하고 이제 반대인데 신규의 반대가 뭘까? 중고, 재고. 재고가 신규 아니잖아요. 재고로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존. 뭐요? 여기 이제 저량은 기존이란 말, 중고란 말, 재고란 말 이렇게. 그럼 요 저량은 1번처럼 낸 게 아니라 3번처럼 내 3번. 3번은 기존이란 말 잘 안 나오고 중고분산 공급한다고. 중고분산. 중고주택 공급, 중고분산 공급. 그럼 요 중고주택 공급하고 반대가 신규주택 공급이 되는 거지. 반대가. 그러니까 신규 들어가면 유량이고 중고 들어가면 저량이고. 그럼 중고주택 공급이 뭐냐면 우리 강주의 중고주택 공급은 지금 강주에 있는 저 주택들. 그것을 중고주택 공급. 그게 주택 재고야. 여러분이나 제가 학문적으로 말하면 주택 재고에서 자고 나온 거라고. 재고. 주택 재고량 이렇게 나온다고. 재고량. 예. 그러면은 이제 아까 했던 재산. 당신의 지금 재산은 얼마입니까? 그렇죠? 회사의 재산이 부채고 자산이고, 자, 부채, 자본, 그다음에 가격. 자, 이 건물의 지금 가격은 얼마입니까? 12월 31일 날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이 건물의 1년 동안 가격은 얼마예요? 그럼 가격이 변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라는 개념은 일정 시점을 정해야 돼. 그다음에 가치. 가치는 그냥 가치가 아니라 뭐 순자산 가치, 시장 가치. 가치라고 끝나버리면 그것은 전부 다 뭐가 돼요? 유량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인구. 요 인구가 시험에서 가장 잘 나와요. 그러니까 유량과 저량 구별하는 것 중에서 인구가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옵니다. 인구가 5번인가 6번 나와요. 인구 규모, 도시 인구. 그럼 이렇게 나서
광주시의 인구라고 나왔어요. 그럼 광주시의 인구라고 나오면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저량. 광주시 인구, 도시 인구니까 서울 인구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인구도 저량 인구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통화량이라는 거 나와. 통화량. 뭐 통화량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지만 우리 시험에서 최근 이제 한번 등장했다고. 통화량의 뜻을 물어본 게 아니라 통화량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이라고 말했죠? 그러면 저량이야. 지금 한국은행 밖에 있는 돈을 통화량이라고 부른다고. 통화량. 한국은행 밖에 있는. 그럼 여러분 주머니에 제 주머니에 있는 돈이 통화량이야. 한국은행 밖에 있으니까. 제가 한국은행 밖에 있는 돈이 통화량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러잖아. 지금 그러니까 저량. 자, 이 정도 하시면 돼요. 그럼 유량과 저량에서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박스 준다고 이렇게 박스 주고 나서 이 중에서 유량으로 묶인 것은 저량으로 묶인 것이 이렇게. 그럼 암기상이지. 그러면 오늘은 유량만 해요. 저량 굳이 하지 말고 유량 7가지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유량과 저량이 이제 마무리되면 수요 공급의 개념이 끝났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쉬었다 할 건데 그러면 요 유량과 저량이 별표 3개 하고 그 표 밑에 봐봐요. 유량과 저량 표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수요량이란 게 나오고 수요자 가격이란 게 나오고 이제 그러면 수요량이 나오면 공급량도 나오겠죠. 공급자 가격 나올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수요량 위에 수요가 있을 거고 공급량 위에 공급이 있을 거라고. 그럼 수요라는 개념도 있고 공급이라는 개념도 있고 수요량이라는 개념도 있고 수요자 가격이라는 개념도 있다는 거야. 그럼 시험은 수요 공급 요 개념을 잘 내지 수요자 가격 공급자 가격은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럼 수요량하고 공급량은 최근에 30회 때 냈어요. 그럼 아파트 수요는 한 달 동안에 아파트를 구입하자는 욕구가 아파트 수요야. 그럼 수요량은 한 달 동안에 아파트를 내가 10개를 사고 싶다. 그 사고 싶은 수량을 수요량이라고 그래. 수요량. 그럼 내가 한 달 동안에 사과를 10개를 사고 싶다. 그 사고 싶은 마음이 수요. 10개가 수요량. 그럼 수요량도 실제로 구입한 수량입니까?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입니까? 구입하고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요량, 수요자 가격이 다 수요가 있어. 그러니까 수요가 있으면 전부 다 사전적이야. 뭐 하고 싶어 한다지 산 게 아니라 소리요.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이 있고 공급량이 있고 공급자 가격이 있어요. 그럼 공급량은 공급자가 물건을 판 양이 아니라 팔고자 하는 양이야. 팔고자 하는 양. 사전적 개념이라고. 그럼 좀 디테일하게 하면 수요량은 한 달 동안에 수요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 그러니까 최대란 말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저는 소고기를 무척 좋아해서 소고기를 한 달 동안에 예를 들어서 5,000kg 사고 싶다. 5,000kg. 근데 그렇게 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왜? 제 소득 때문에. 제 소득 때문에. 그러니까 요 수요량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달라지는 거야.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수요량이 많을 수 있지만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수요량이 작다고. 그러니까 수요량은 소비자가 주어진 소득 가지고 한 달 동안에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라고. 최대로 나는 여기까지 사고 싶다 이렇게. 공급량은 공급자가 판 수량입니까? 팔고자 하는 수량입니까? 팔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라고. 최대 수량. 그래서 이 수요량과 공급량에서 포인트가 2개 나와요. 수요량은 사고자 하는 최대 수량. 그러니까 구입한 그러면 틀린 말이고 공급량도 판매한 그러면 틀린 말이야. 판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 수요자 가격과 공급자 가격은 아직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수요자 가격은 뭐가 수요자 가격이냐면 제가 수박을 한 통 사러 가면서 마음속에 수박 한 통을 사면서 최대로 2만 원까지 줄 용의가 있다. 그럼 수요자 가격은 수요자가 지불한 가격입니까?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겁니다.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건 사러 가면서 그런 생각하잖아요. 최대로 나는 얼마까지 주고 살 거야. 그거 넘어가면 안 살 거야. 이거잖아요. 그 생각이 수요자 가격. 그럼 공급자도 생각이 있잖아요. 그럼 공급자 가격은 공급자가 받고자 하는 가격이야. 받고자 하는 최소 가격. 최소로 이 정도로 받고 싶다. 그런 거라고. 그러면 이제 수요자 가격과 공급자가 시험에 안 나오는데 봐봐요. 이 수요량과 공급량은 최대의 개념이야. 최대. 수요량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 공급량 판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 수요자 가격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 공급자 가격은 공급자가 받고자 하는 최소 금액.
그러니까 요 네 개 중에서 하나, 둘, 세 개, 네 개 중에서 세 개는 최대의 개념이고 공급자 가격만 최소의 개념이라는 거. 아직 쟁점을 삼아서 시험은 출제한 적이 없습니다. 의미 아시겠습니까? 예. 자, 이게 수요 공급의 이제 개념이 하나 끝났습니다. 그 별표 세 개는 유량과 재량 구별하는 거고 10분 쉬었다가 이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기본서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자 10분 쉬었다 합니다.